내 물건이 없어졌다면 뭔가 찝찝한데 그것도 가장 은밀한 내 물건이 없어졌다면 정말 오싹할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여성 속옷, 특히 내가 입었던 속옷 없어졌다 생각하면 굉장히 찝찝하실 텐데요. 집에 외출했다 나갔다 들어왔는데 세탁기에 놔둔 내 속옷이 사라진 겁니다. 시가 6만 원 상당의 속옷이 없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세탁기에 넣어둔 속옷이 없어졌다면 이거 진짜 오싹합니다. 이 50대 남성이 지난 6월 6일 새벽 6시경에 피해자의 집 문을 열어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곧바로 베란다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세탁기 문을 열고는 그 안에 있던 6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만을 훔쳐갑니다. 근데 안지준 기자님, 그 속옷이 무슨 6만 원 상당, 지금 가격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단순히 상습적으로 속옷을 훔친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엔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요. 총 3만 원 상당의 속옷 5점을 꺼낸 다음에 이걸 찢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후에도 6월 18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서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거나 또 훔치려다 미수에 거치는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 남성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겁니까, 대체? 이 사람 동종 범죄 전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2009년에 징역 4년형을 받기도 했고 2014년에 4년 6개월의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는데 절도죄의 다수 범죄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상습 범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붙잡힐 동안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9번이나 한 뒤에 검거됐어요. 왜 이렇게 늦게 검거됐을까요? 하정은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는 네. 주변에 그 CCTV를 마스크로 가리면서 아이고. 정말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고 하고 네. 이 사람이 2018년에 동전 범행을 했을 때 징역 6개월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사람이 다치지 않은 범죄라 하더라도 저런 일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동안 인생이 바뀌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런 범죄를 당하기 전의 상태로는 다시는 못 돌아가요. 네. 계속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네.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2018년에 징역 6개월 이건 좀 너무 좀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경찰 출신이신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현직에 계실 때도 이런 범죄자들 좀 많이 검거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속옷만 훔치는 남성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하. 다만 남의 집에 침입해서 돈, 귀금속을 훔치면서 반드시 여성 속옷도 챙겨 나오는 절도범은 여러 차례 봤습니다. 반복해서 동일한 수법으로 돈, 귀금속뿐만 아니라 여성 속옷 훔쳐 나오는데 왜 굳이 남성이 여성 속옷을 훔치느냐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합니다. 개인적으로 특이한 지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거기다 속옷의 경우에는 훔친 경우에도 피해자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아하. 돈, 귀금속은 사라졌을 때 곧바로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훔쳐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속옷을 훔쳐간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대체로 내가 집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렸나라고 생각하지 누가 훔쳐갔다는 생각은 감히 못하기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인경 평론가님 어쩌다가 마음 놓고 여성들이 빨래도 지금 못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재판부는 이 남자의 왜곡된 그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들한테 굉장히 슬픈 일을 저질렀다 하고요. 범행 수법이라든지 횟수 또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 네. 그런데 네. 이 피해자가 동종 법률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성의 모습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접 훔치는 거 외에도 저는 굉장히 충격스러운 것은 최근에 중고 물건 거래 되게 많은데 입던 속옷을 구한다는 하하. 혹은 판매한다는 거기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왜곡된 성적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까. 아까 하재근 평론가님도 말씀드렸지만 속옷은 죽기 전까지 입어야 되는 옷인데 이런 충격을 받은 분들한테는 속옷이 굉장히 끔찍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성 잡고 보니까 동종범죄가 벌써 전과가 4범입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단순히 어떤 형을 과중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정신적인 치료도 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역형 선고 외에도 일정의 치료 감호 선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하.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이미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하. 판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게 특가법상 절도, 주거침입, 그리고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 남성은 이 판결 선고에 대해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에 새롭게 형을 정해야 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특히나 지난해 8월에 형 집행을 마치고 10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중한 형은 불가피하다고 판시를 한 겁니다. 이제는 동종범죄로 전과 4범이 되게 되는 이 남성 정말로 뭔가 정신적인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조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연말, 해마다 이 연말이 다가오면 이분들의 정말 활약이 빛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의로운 소방관들의 선행을 말씀드릴 건데요. 몸짱 달력 기억나실 겁니다. 아하. 매년 그 달력으로 몸짱 소방관 선발대에서 15명이 뽑히시는데 네. 몸짱 소방관 희망 나눔 달력 네. 2021년에도 나왔답니다. 이미 네. 10월 30일부터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하. 구릿빛 피부, 울퉁불퉁한 근육 굉장히 멋있죠? 하나같이 호스라든가 소화기를 만지거나 헬멧을 쓰고 있는 멋진 모습으로 보이시는데요. 네. 진짜 프로 모델처럼 멋진 모습으로 저렇게 달력을 촬영하셨다라고 하는데 네. 7년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만들고 있는 달력이라고 하고요. 어허. 가장 중요한 것, 저걸 왜 만드냐? 중증 화상 환자를 돕기 위해서 저 수익금을 기부하신다고 합니다. 진짜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냥 소방관 복만 입은 전문 모델들 아냐 하실 텐데 정말로 저희가 알아봤던 정말로 현직 소방관 분들이랍니다. 그런데 왜 소방관 달력 만들기 이 모델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시게 된 걸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먼저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어느 기사에서 화상 환자의 비율이 9살 미만 친구들이 많다는 걸 봤고 또 그런 뛰어놀아야 할 시기의 친구들이 병원에서 좀 힘들게 치료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돼서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출동 중에 이제 어린 화상 환자분을 봤어요. 근데 그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분이었는데 그 이유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치료 못 받는 그 친구들을 봤는데 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제 생각하다가 그 판매되는 금액 그게 이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듣고 지원하게 됐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두 분들의 어떤 공통점은 현장에서 중증 화상 환자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울렸던 것 같아요. 이 몸짱 소방관 우수상 수상자 천상목 소방관은 원래 저희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도움을 드리는데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서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것 같다고 그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호 소방관도 화재 현장에서 만난 화상 환자들을 보고 이 달력 제작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는데 피해자들의 모습을 직접 보는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와. 실제로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이 재단을 통해서 중증 화상 환자 치료비로 사용되는데요. 몸짱 소방관 달력이 지금까지 총 7만 2천여 부가 판매됐는데 네. 그 수익금과 기부금 6억 7천만 원이 154명의 중증 화상 환자 치료비로 사용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면 혹시라도 뭐야 다른 동료들은 출동하고 불 끌어다니고 하는데 저분들은 그냥 소방서 한켠에서 막 운동기구 막 드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이분들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 거를 좀 줄여야 되고 뭐 닭가슴살이나 이런 고구마 위주로 먹다 보니까 힘이 안 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좋은 결과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부모님은 다이어트 하면 이러면 예민해지고 막 얼굴도 말라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불쌍해가지고 엄마는 하지 말라, 부모님은 하지 말라 그러고
남들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좀 힘들고 근데 그런 것도 줄여주고 많이 도와줘가지고 주변에서 힘들진 않았어요. 남들 다 먹을 때 정말 닭가슴살로 버티고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출동은 출동대로 다 하면서 업무는 업무대로 다 하면서 저렇게 짬내서 세상에 저 몸짱 달력 만들게 했다니까 더 감동이 밀려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다이어트도 힘든데 운동까지 해서 근력 만드시냐고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천상목 소방관은 점심도 따로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식사를 하기에는 이 식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점심도 따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은 대원들이 굉장히 격려해주면서 이거 사진 찍고 나면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겠다고 해서 이 사진 찍고 나서는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네. 그 뒤에는 회식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고생은 했지만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보람찼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네. 아까 나오신 최정호 소방관께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체력 단련도 해야 되니까 좀 힘들었다. 운동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진을 찍기 24시간 전부터는 물도 한 모금 못 마셨다고 합니다. 와. 완벽한 사진을 위해서 세상에. 그토록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내년 달력 준비되시지 않은 분들 저거 정말 고생해서 찍으신 거니까 한번 구입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합니다. 좋은 일에 쓰이는 거니까요. 2021년도 이른바 몸짱 소방관 희망 나눔 달력에 참여하신 소방관 모델 소방관 분들이요. 15분들인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분들이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면서요. 과거에 저 소방관 달력 판매금으로 지원을 받았던 네. 화상 환자분이 아하. 글씨 예술을 연습을 하셔가지고 캘리그라피라고 아, 하는데 네. 그걸 연습을 해서 요번에 모델이 된 15명 소방관 분들한테 일일이 다 직접 손으로 세상에. 글씨를 써가지고 선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인데 화상 환우들의 희망 지킴이 누구누구님께 감사와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가 네, 보네요. 저 오른쪽에 아, 나오는 네.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라고 저렇게 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적어서 네. 또 이렇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선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천상목 소방관, 이 최종호 소방관이 뭔가 이 시청자분, 국민분들께 뭔가 바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저렇게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사진 찍고 뭐 고생을 했는데 문제는 올해 달력 판매량이 50%나 줄어들었답니다. 아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기회가 또 줄어들었고 저희만 해도 뭐 휴대폰에 들어있는 달력보지 종이달로 잘 안 보기 때문에 네. 좋은 취지로 한 건데 좀 따뜻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천상목 소방관도 계기 자체가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비를 이제 만들어주기 위한 거니까 좋은 취지에 좀 동참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 그러고 개인적으로 많이 본인이 구입을 자기가 찍고도 또 본인이 사셨다 그럽니다. 우리들이 뭐 따로 특별하게 좋은 일 하는 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좋은 정보 얻었으니까 저부터도 저 달력도 그러네요. 꼭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이 15분의 소방관분들 그리고 혹시 여기에는 동참하지 못하셨더라도 마음으로 정말 후원하시는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들 지금도 그 노고에 뉴스파이터가 정말 무한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한 며느리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치료를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아이고. 했고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제가 3주 정도 입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남편과 애들 밥은 어떡하니? 집안일은 누가 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유인경 평론가님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제 귀를 의심해야 되는 걸까요? 남편과 애들 밥은 집안일은 이게 이런 말이 돌아왔답니다. 요즘은 사실은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허. 제 주변에서도 정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혹시라도 며느리 나무라거나 아들하고 이간질 시켰다가 아들이랑 손주랑 세트로 우리 집에 들어올까 봐 이제 고민한다고 했는데 네. 3주 동안 아들 밥 챙겨주려다가 나머지 20-30년 아들 밥 챙겨줄 힘을 받으시지 마시고요.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시어머님들. 자, 여기까지는 손정혜 변호사님 시어머니도 아차! 아이고
그래 아가 아이고 네 저기 교통사고 당했다는데 내가 좀 잠깐 말 실수했구나 미안하다라고 했겠죠. 근데 진심으로 입원을 하지 말고 통원 치료를 하시라고 또 말씀을 하신 것이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통원 치료를 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요즘 나이롱 환자들이 많다. 진실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다친 며느리가 마치 좀 과장해서 이렇게 입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 며느리는 울분, 억울함이 쌓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나이롱 환자 요즘 많다. 나이롱 환자 취급받는데 아니 정확하게 어머니 저 지금 허리가 굉장히 많이 다쳤고 아니 좀 정확하게 자기 상황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저 많이 아프다고도 이야기를 했겠죠. 진단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아프다고 생각하면 계속 아프다.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아픈 법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사람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지 통원 치료하는 게 어떠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안진영 기자님 이제 저 아내분이 너무 지금 북받치시고 너무 억울하니까 남편분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죠. 남편분도 아 엄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랬겠죠. 그렇게 했다면은요, 이 네. 여성이 이렇게까지 울분에 차서 뉴스파이터에 사연이 소개되지 않았겠죠. 그러네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 드렸네요. 네. 네, 이 시어머니가 통원 치료를 요구하니까 곁에 있던 남편이 그래 그냥 집에서 통원 치료하는 게 어때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라는 이 사람이 이번에는 엄마 편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이렇게 짝짝꿍하니 괘씸하다라면서 분노를 터뜨린 겁니다. 아니 믿었던 남편 정말 든든한 언덕일 거라고 기댈 언덕일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마저 통원 치료해? 뭐 통원 치료 어때? 이랬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어떤 누리꾼이 이른바 시월드 민담이라고 하는 그 댓글을 올렸는데 네. 그 시월드 민담이 뭐냐면 이제 며느리가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울먹이면서 어머니 저 암 걸렸어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 반응이 그럼 애비 밥은? 세상에. 바로 그 자식 아들 밥 챙기는 것부터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그 누리꾼이 한 이야기가 며느리가 암 걸렸다는데도 밥 타령하는 그러한 뭐 시어머니라든가 시가족 분들도 있다. 그렇게 누리꾼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 빗대어서까지 이런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또 다른 누리꾼들의 반응 좀 혹시 이 상황을 이해하는 분들은 없을까요? 안지윤 기자님?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요. 아, 그래요? 일단 네.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대충 이 감정적인 댓글들이 많았는데 네. 시어머니 너무하네. 남편이란 사람도 너무하다. 말문이 막힌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좀 더 이성적인 조언을 했던 분들은요. 그냥 입원을 해라. 교통사고는 후유증도 심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먹으면 더 고생한다. 그냥 얘기 듣지 말고 통원 치료하지 말고 입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아마 장례식장에서도 아비 밥은 하고 걱정하실 만한 아이고. 그런 시어머니다라고서는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상처가 정말로 어떤 상처로 다가올지 본인 이 아내분 말고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혹시요 나중에 정말 이 가정에 갈등이 생겨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혼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물론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하나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모욕적 발언이나 폭언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사정이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반복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여지가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세상에 극단적인 경우는 이혼까지 갈 수도 있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앞서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 분들도 많은 그런 의견 냈지만 저희도 그때 지금 공부를 했지만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야 될 남편이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진짜? 아까 뭐 암환자 얘기도 나왔겠지만 실화 사건인데요. 어떤 여성이 암에 걸렸다는 그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이고 제사 날 전에 제사 치른 다음에 수술 날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걸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네. 근데 제발 남편분들이 밥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아내에 대한 공감력을 꼭 키우셔야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혼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뭐 쫓겨나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 한번 잘해주시고 이제 결혼을 해서 나오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좀 분리되시고 독립된 가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안진영 기자님도 설명하셨지만 진짜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란 말 우스갯소리 나오잖아요. 또 님이라는 글자 한때는 좋아서 님이었지만 이제는 살다 보니까 점 하나 찍어서 남이 돼버리는 그런 남편이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땅의 며느리분들, 아내분들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울하셨죠? 조금 전까지 정말 희망찬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나훈아 씨가 네. 돌아옵니다. 아하.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영상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이제 실물로 돌아옵니다. 어허. 올해 12월 달에 네.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나훈아 테스 형의 징글벨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네. 콘서트를 하는 건 반가운데 네. 문제가 어떻게 하냐면 네. 부산, 서울, 대구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 원래 나훈아 씨 콘서트 하면 네. 전국을 한 바퀴 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 부산, 대구에서 한 16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는데 네. 거리두기 좌석제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관객 수도 좀 적게 받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표를 살려는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거리두기 좌석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더더욱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콘서트 제목이 나훈아 테스 형의 징글벨 콘서트. 뭔가 연말 분위기 내면서 그리고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테스 형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드롬 일으킨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이게 정말 신드롬인 게요. 유인경 평론가 요즘요 곳곳에서 뭐가 안 막히면 테스 형 진짜 요즘에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 많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수능을 앞둔 학생들도 네. 테스형 나 시험 어떻게 봐야 돼? 네. 할 정도로 지금 트로트라든가 소크라테스 테스형을 다시 소환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이 신곡은 8월에 나왔어요. 아하. 우리 뉴스파이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사랑에 빠졌어와 더불어서 6곡의 곡을 불렀기 때문에 그때도 조근조근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생각보다 크게 반응이 없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추석 연휴 공연을 계기로 나훈아의 재발견, 테스형의 재발견이 이어졌던 네. 거죠. 그래서 이제는 테스형이라는 거는 나훈아 씨랑 동급으로도 맞아요. 불려지게 됐고요. 또 하나 네.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태의 자태가 왜 이래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 세태를 꼬집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소크라테스로부터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얘기를 좀 대신해주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열광적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보고 싶은데 특히 내비 어떻게 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나훈아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뭐 정말 수많은 곡들이 있는데 나훈아 씨가 이 테스 형 만들면서 이렇게 대박 칠 줄 알았을까요?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워낙 자기 자작곡이 많기 때문에 이 노래 역시 자작곡인데요. 네. 이 노래는 아버지에서 산소에서 만든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산소를 찾지만요. 이런 천재적인 어떤 발상을 내지 못합니다. 관련해가지고 가수이자 사촌 동생인 나진기 씨가 얘기를 했는데 네. 한 번은 나훈아 씨한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대요. 어허.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인 작곡과 작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평소에 정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냥 갑자기 떠오른 발상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일리가 있네요 진짜. 네, 이번 테스 형 노래를 딱 듣고 본인 역시요. 역시 형은 천재였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좀 더 나진기 씨가 말씀하신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은요. 네. 나훈아 씨가 이 아버지 산소에서 만들었다는 테스 형, 이 테스 형은요. 사실 소크라테스보다는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고선 아버지에게 되묻는 그런 가사였다고 합니다. 나훈아 씨의 콘서트에 가면요 정말 여러 곡들이 막 선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한테 귀에 익숙한 곡도 있고 약간 낯선 곡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곡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돌려다오 젊음을 타고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손 꽃이 가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잠시 스쳐가는 잠시 훌쩍 가버린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작년을 산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하재근 평론가님, 네. 사실 뭐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냥 글로만 배웠는데 나훈아 씨의 콘서트에 갔다 오면 정말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면서요? 나훈아 씨가 보통 가수들이 노래를 잘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훈아 씨는 노래는 당연히 잘 만드는데 콘서트 자체도 자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콘서트를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한 예술 작품으로 그래요? 만들려고 하거든요. 과거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수는 공연장에서 팬들이 내가 졌다고 느낄 정도로 완벽한 공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절차탕마하면서 공연을 만드니까 팬들이 공연장 가면 야, 나훈아 씨의 카리스마가 저 정도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에서 음원으로 들었을 때보다 네. 현장에서 직접 듣는 노래가 훨씬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나훈아 씨 퍼포먼스가 옷을 막 훌렁훌렁 갈아입고 이런 게 너무 네. 또 막 극적인 퍼포먼스를 하니까 네. 관객이 보면서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나훈아 씨 콘서트가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요. 막 찢어진 청바지도 입으시고 또 뭐 러닝 셔츠도 막 찢어지는 퍼포먼스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 콘서트장에서 환호했다는 전 글로만 배웠어요. 콘서트장 못 가서 어쨌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데요. 이 나훈아 신드롬에 힘입어서요. 정말로 테스형 그 신드롬의 한 축을 장식하고 있는 왕년의 가수가 있답니다.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타스야 소크라테스여 사랑도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타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타스형 아 타스형 아 타스형 아 타스형 뉴스파이터 통해서 그동안 테스형 커버곡은 여러 차례 들려드렸는데 뭐 그동안 들려드린 커버곡 중에 제일 관록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김현숙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진짜. 이 김현숙 씨가 1982년에 데뷔해서 그날 초연 등의 곡을 선보여온 가수입니다. 아하. 사실 김현숙 씨가 그동안 애절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왔는데 이번에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테스형으로 180도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겁니다. 김현숙 씨가 최근에 개인 방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네. 이 채널에 테스형 커버 영상을 업로드시키는데 그 시점이 나훈아 씨의 추석 공연 방송 열흘 전입니다. 즉 어허. 테스형이 화제로 떠오르기 전에 커버를 진행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영상의 조회수가 9일 오후 5시 기준 100만 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99만 9,341회, 41회. 그러니까 조금만 아마
오늘 이 시간에 100만이 돌파했을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100만 뷰. 와, 대박 사건인데. 그런데요. 이 김현숙 씨가 테스형 커버로 주목받은 김에 내친 김에 다른 곡도 불렀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한 모습을 봤거든요. 막숨에 머리를 감고 핫빛에 머리를 빗고 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서 사랑하는 가슴만이 아시려면은 오소서 님이여 님이시여 살짝이 오소서. 아, 뭐 원곡자인 그 나훈아 씨의 뭐 음색이야 이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지만 하지근 평론가님, 네. 김현숙 씨의 음색 정말 정말 이 지금 분위기에 딱 어울립니다 지금. 네, 정말 네.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 스산한 가을 날씨랑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바로 김현숙 씨가 80년대에 네. 그때도 애절한 목소리로 인기를 끌었었고 82년에 데뷔를 했는데 아하. 당시에 그날, 초연 이런 히트곡이 있었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거든요. 아하. 가수를 그만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팬들이 계속 기다려줘가지고 아하. 컴백을 한 거죠. 와. 노래를 내가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둬지지가 않더라라고 네. 하면서 다시 컴백을 해가지고 요즘은 신곡도 내고 개인 방송도 하면서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중년의 소녀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김현숙 씨, 진짜 인생곡들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80년대 이 노래 진짜 때문에 이 노래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미소를 보면서 나의 두 손 잡고 드나벼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멋진 사랑 이룰 수만 있다면 아파도 참을 수 있어. 날 향해 쏘아주세요. 내 가슴 깊은 곳으로 그대만 살 수 있도록 그 사랑 원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노래 들으니까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 노래들은 김현숙 씨를 오늘날 김현숙 씨를 잊게 해준 노래들입니다. 딱 제 세대의 노래입니다. 아하, 네. 1982년에 제가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이라는 곡을 김현숙 씨가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요? 데뷔곡은 아니었는데. 어. 근데 처음에 반응이 시들했답니다. 방송을 잘 틀어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 DJ였던 이제는 작곡하셨지만 이종환 선생님이 이런 노래 안 틀고 뭐해? 정말 좋은 노래잖아 라고 하셔서 프로듀서들은 시큰둥했던 걸 계속 다시 틀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날이라는 곡이 정말 지방방송국 라디오에서 차트 1위 그다음에 들어보신 분들이 뭐 도와줄 일 없어 해서 그야말로 역주행을 시작을 한 그랬군요. 거죠.
그다음에 다시 들었던 관역이라는 노래도 워낙 김현숙 씨의 노래가 아니었대요. 네. 윤신혜 씨가 부르기로 했는데 안 할래 하고 빠진 노래인데 그 관역을 김현숙 씨가 제대로 쏘았던 거죠. 그 노래도 아마 가수랑 인연이 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뭐 들어봤던 테스형이건 그다음 사랑에 빠졌어였던 요유미 씨가 20대 요유미 씨도 테스형 노래를 불렀는데 아 이쁘다 정도만이었지만 김현숙 씨가 부르니까 확확 박히네요. 그러네요. 연륜이 참 중요한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뭔가 사랑에도 임자가 중요하지만 노래도 임자를 잘 네. 만나 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실 김현숙 씨는 막 우리가 대중적으로 환호하거나 막 익숙하거나 그런 가수는 솔직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박 사건, 우리나라 대표 여배우가 이 김현숙 씨 노래에 푹 빠졌답니다. 대체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어찌 보면 요즘 세대는요, 김현숙 씨보다는요, 김현숙 씨를 좋아한다는 김희선 씨의 고백 때문에 김현숙 씨를 한 번 더 찾아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지난 2017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현숙 씨의 팬임을 자처했었는데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고 곧바로 이 김현숙 씨의 노래를 듣는다고 얘기를 대박 했습니다. 사건. 사실 이 김희선 씨 하면은요,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이잖아요. 네. 근데 어느덧 40대 중반에 들었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트로트 가사가 와닿는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김현숙 씨를 가장 좋아하고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너무 신이 나고 요즘은 24시간 트로트를 듣는다고 합니다. 네. 진짜로 김희선 씨가 김현숙 씨한테 이렇게 손하트 날리는 것 같아요. 잘 우리 제작진이 정말 사진 잘 골랐습니다. 그런데 김희선 씨가 정말로 최애한다는 김현숙 씨의 노래는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랑대네 잔에 담긴 위스키처럼 혼자 남아서 지켜야 하는 외로움이 나를 울리네. 김희선 씨는 김현숙 씨만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냥 김현숙 씨가 부르는 노래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찰랑찰랑 소녀의 기도가 김현숙 씨 노래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김현숙 씨 음색을 정말 사랑하는 찐 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김희선 씨가 트로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게 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도 옷 정리할 때도 계속 트로트를 좋아하실 정도로 24시간 내내 튼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드라마에서 당신의 임이라는 노래를 간지러지게 부르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대본에는 재즈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희선 씨가 저는 트로트를 부를게요. 트로트를 너무 좋아해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트로트 붐이 불기 전부터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우리 MBN도 마찬가지지만 트로트 경연대 이런 것 전부터 나는 신나는 메들리 너무너무 좋아하고 가수 최고봉의 메들리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런 흥이 있기에 그 흥을 또 연기로 승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희선 씨 멋집니다. 이혼을 해도요, 좀처럼 남이 되는 건 쉽지 않나 봅니다. 이들에게는요. 안진영 기자님. 네, 연예계 대표 부부였던 김동현, 혜은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990년 결혼해서요. 지난해 결혼 29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해서 네. 안타까움을 샀었는데 사실 그동안 김동현 씨는요. 사업 실패나 또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혜은이 씨를 많이 힘들게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아하.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혼을 요구한 거는 혜은이 씨가 아니라 김동현 씨였습니다. 아하. 그 이유가 왜였냐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켜서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있게 해주고 싶어서 먼저 이혼을 얘기했다는 거였고 그런 마음을 헤아린 혜은이 씨가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요. 이혼 후에도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후회한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게 이혼을 해서 후회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일찍 놓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하. 후회한다라는 진심을 전했고요. 네. 아직도 휴대폰에는 혜은이 씨가 나의 태양이라고 저장이 돼 있대요. 나의 태양요? 네, 와. 이혼을 했지만은 혜은이 씨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변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대로 나의 태양이라고 저장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와, 혜은이 씨에 대해서 나의 태양. 와, 혜은이 씨 이름을 나의 태양으로 지금 김동현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김동현 씨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혜은이 씨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저희 제작진이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 통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오랜 세월 동안 무던히도 참아줬다는 데에 대해서 지금도 100번 땅에다 절을 해도 난 절을 하려도 저는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고 네.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설명대로 이 팔랑귀비가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런 소가리를 너무 주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러면 내가 안 된다라는 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유인경 평론가님, 사실 뭐 혜은이 씨는 MBN 간판 프로그램 동침에서도 유인경 평론가님이랑 뭐 자주 뵙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이혼 이후에 심경을 밝히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예, 이혼한 지 1년 후에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심정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두 분들이 누구나 주변 연예계에서도 참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동현 씨가 얘기했듯이 팔랑개비 기어서 사업에 투자했다 망해서 그 경제적 손실을 오롯이 혜은이 씨가 이제 다 책임졌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워낙 착한 분들로 되다 보니까 혜은이 씨가 내가 홀로 설 수 있을까? 이혼한 후에 이혼이라는 딱지가 붙은 다음에도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자괴감과 무기력에서 아직도 마음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1년 후에 겨우 추스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보이스 트롯 MBN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네. 요즘 뭐 다른 방송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수습을 했고 다행히 그런 마음이 통해서인지 팬들이 혜은이 씨를 기꺼이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요새 제3의 전성기를 맞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30년 가까이 같이 정말 의지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벼랑간 하나에서 둘이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멍하니 우두커니 방에서 홀로 지낸 시간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손정혜 변호사님, 서로에게 헤어지고 나서도 뭔가 애틋한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요. 보통은 이혼 도장 찍으면 서로 미워하시는 게 정상인데 이 부부께서는 1년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혜은이 씨가 말씀하셨는데 이혼하고 나서 둘 다 침묵이었다. 1년이 지난 후에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동현 씨도 이혼하고 나서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만 한번 보냈다. 네. 아직도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혼의 아픔, 요즘 뭐 이혼이 흠결이 아니잖아요. 이혼의 아픔을 딛고 혜은이 씨가요,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뒤돌아보니 어느덧 내 나이 반을 넘기고 아쉬운 날들이 너무도 많아 그래 많은 걸 잊고 살았어 그래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노래가 있어 사랑이 있어 친구도 있어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았어 노래를 들으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가사를 곰곰이 읽고 되뇌봤는데 정말 그냥 한편의 인생 서사시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혜은이 씨가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담아서 네. 이 노래를 제작을 한 것 같고 네. 굉장히 이 노래에 대해서 애착도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한 프로그램에서 MC가 이 노래 가사를 읽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혜은이 씨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깊은 마음이 담긴 것 같은데 여기 혜은이 씨의 그 젊었을 때 맑은 음성도 상당 부분 다시 살아난 것 같아가지고 음색도 굉장히 듣기가 좋고 그리고 이제 혜은이 씨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뭐가 감사하냐면 혜은이 씨 말로는 내가 개인사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중이 나를 사랑할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팬분들이 나를 끝까지 따뜻하게 기다려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팬분들에 대한 진심도 이 노래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신곡입니다. 혜은이 씨의 신곡, 다시 일어서는 마음을 담은 신곡 그래인데 정말 이 그래란 표현에 많은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헤어졌지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헤어졌지만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혜은이 씨, 김동현 씨 부부가 있는가 하면 이제 전 부부지만요. 이제는요. 헤어졌는데 같이 사는 전 부부가 있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이영아, 선운식 씨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1981년에 결혼해서 지난 2007년 26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허. 그런데 올해 5월에 13년 만에 동반 예능 출연을 하게 되는데 네. 이어서 이번에는 리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며칠간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합니다. 호호. 바로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이혼한 부부가 다시 만나서 부부관계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의미는 있네요. 헤어졌지만 우리가 왜 헤어졌을까 한번 두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든 자는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화면에도 잡혔을까요? 포착이 됐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여기 하얀 거 묻었다. 자기야? 뭐야? 팔 아프겠네. 나도 그건 몰랐어. 커피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가져온 거야. 근데 제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러니까 꼭 내 생일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런 날은 가족끼리 다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밥 먹는 날이었었는데 살면서 결혼 기념일, 뭐 내 생일, 무슨 때, 뭐 선물 주는 거를 잘 몰라. 왜 내 생일은 안 챙겨주지 했는데 헤어졌잖아요. 지금은 꼬박꼬박 챙겨줘. 남이 돼야지 챙겨줘. 아니 근데 헤어졌는데 더 잘 챙겨준다. 이게 무슨 아메리칸 스타일도 아니고 뭡니까 안진영 기자님? 일단 이영아 씨는요,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면서도요, 둘은 여전히 돈독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잘 챙겨주고 있고요. 네. 이영아 씨가 일단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매일 밖에 나가서 놀았고 시간이 나면 또 친구 만나러 왔으니까 그만큼 선우은숙 씨를 힘들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도 설날이 되면 같이 떡국 먹는 사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네. 함께 나이 먹어가는 사이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은숙 씨 역시 이영아 씨가 아프면 내가 보살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예전에 할리우드 커플이죠. 애쉬턴 커처랑 데미 무어가 결혼식을 올릴 때 데미 무어의 전 남편이었던 브루스 윌리스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고 정말로 할리우드식 커플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게 통용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이요. 선우은숙 씨하고 이영아 씨가 이혼인 듯 이혼 아닌 이혼 같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왜냐면 이영아 씨가 우리는 떨어져 지내지만 여전히 애틋한 관계라고 하고요. 아이들, 자녀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혼한 게 후회될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행복한 가정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우은식 씨도 마찬가지로 이혼 결정을 하고 나서 2년간 울었다라는 아이고. 거예요. 미리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혼을 결정하게 돼서 네. 철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데 이게 이영아 씨가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이혼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랬다면 미련이 없었을 것인데 불똥이 이상하게 튀어서 왜 내 편을 안 들지 섭섭함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는데 후회 섞인 심경 이혼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젊은 상태에서 얼마 안 살고 이혼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오래 살다가 이혼하는 것도 정말 이혼이란 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선택 같아요. 이영아 선우식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게 무슨 왼수가 되고 장미의 전쟁처럼 처절하게 비방전을 거친 것이 아니라
별거 기간을 꽤 오래 거쳤었어요. 별거 기간 이후에 그래 이혼하자라고 해서 감정 이유기도 있었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네. 가사 도우미도 같이 써요. 며칠씩 이영하 씨 집에 갔던 분이 선웅 씨 집에도 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식일 수도 있고 네. 사랑을 우정으로 승화시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 부부로서는 끊어졌어도 자식들의 부모기 때문에 그런 부모 역할,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은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 근데 이영하 씨나 선웅석 씨는 글쎄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했지만 주변에서 다 말리더라고요. 예, 저도 말렸습니다. 네. 이 이영하 씨와 선운숙 부부는요. 이혼했지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된 경우잖아요. 자, 이번 이 커플은요. 이혼했는데 예능 프로그램 말고 드라마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된 경우랍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누굴까요? 궁금합니다. 김보연 씨하고 네. 전노민 씨가 아하! 이분들이 2004년에 9살 연상연하 커플로 네. 결혼을 했다가 그랬죠. 2012년에 그 전노민 씨 사업 실패로 그 여파로 이혼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혼 8년 만에 임성환 작가 신작 드라마에 야. 동반 캐스팅이 됐다. 그래요? 근데 배역이 네. 서로 부딪히는 배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촬영장에서 서로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네. 이게 동시에 이혼한 사이에 한 드라마에 캐스팅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우리나라도 점점 이혼 문화가 아메리칸 스타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임성환 작가는 뭐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작가인데 어쨌든 그 작가의 드라마에 또 동반 출연한다. 현장에서 만날 일은 없다 하더라도 뭔가 이 드라마 끝나면 쫑파티란 거 하잖아요. 쫑파티에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사실 안진용 기자님 최근 인터뷰에서 뭔가 이 결혼 생활 당시의 심경도 털어놨었단 말이에요. 최근 김보연 씨가 한 드라마에서요. 고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아들에 대해선 극진한 사랑을 쏟아붓는 어머니 역할을 했었는데 이 작품이 끝나고선 언론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이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네, 전 가족을 지키지 못했지만 참고 견디면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결국 이제 이혼을 택하긴 했지만요. 이 가정을 조금 더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김보연 씨의 진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김보연 씨 하면은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지금 시청자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김보연 씨가 영화계 이 스크린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고 정말 지금도 뭐 미모가 뭐 출중합니다. 그때 당시 많은 팬을 끌고 다녔을 정도로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김보연 씨 어마어마한 스타였죠. 네. 1980년대 그야말로 음악의 스타, 음악의 어허. 여신 같은 이미지로 그랬어요? 네. 굉장히 많은 팬들한테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김보연 씨가요? 예, 그래가지고 가수였어요. 예, 노래로 그때 무슨 가요제 같은데 국제가요제에서 나가기도 하고 상을 예, 국제가요제 탔죠. 나가기도 그래요? 하고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스타인데 네. 요즘 젊은 분들은 김보연 씨의 그런 과거 모습을 잘 모를 것 같고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시어머니 캐릭터로 많이 알 것 같은데 네. 요즘 시어머니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캐릭터 이런 걸로도 굉장히 또 출중한 연기력을 네. 선보이고 있는 중이죠. 사실은 안지윤 기자님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보연 씨 하면은 뭐 영화 드라마를 넘나드니까 연기력은 굳이 뭐 평가를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안 해본 거를 도전하고 싶은 마음 김보연 씨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40년 넘게 연기를 해왔는데 아직도 연기에는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세상에. 천생 배우거든요. 7, 80년대는 영화나 TV 위주로 활동을 해왔는데 요즘은 플랫폼이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중년 배우들이 이런 포부를 밝히는 데 그치는데 김보연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박정수, 박중금 씨와 함께 미국 LA로 넘어가서요. 네. 할리우드에 이렇게 직접 프로필을 돌리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최근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하. 실제로 할리우드에서 준비 중인 영화에 참여한다고 알려졌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요. 조만간 새로운 도전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김보연 씨의 새로운 일막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커플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많은 울림을 줘요. 왜냐하면 님이었다가 저만 하나 찍어서 남이 되면 정말 원수처럼 안 보는 사이가 아니라 그래도 서로 챙겨주고요. 애틋하게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서로는 지금은 헤어졌지만 몸은 헤어졌지만 서로 앞을 보고 가는 이 정말 자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